벌컥벌컥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았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약간 기쁘다의 그 이상의 무언가. 너무 좋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엄청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엄청 소리 질렀던,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마가 그거 보고 엄청 우셨대요. 엄마 나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눈물 난다고. 전화하니까 막 회사 일이 막 손에 안 잡힌다고 집에 빨리 퇴근해야겠다고. 항상 꿈꿔왔던 대학교인데 붙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좀 후련했죠. 고등학교 생활 전체가 수험생활이었는데 학교, 학원, 잠, 학교, 학원, 잠.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것 같고 앉아서 항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최선화학원 자습실에서 제가 항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방학에는 덥고 춥고 하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고 하기보다는 그냥 학원에 와서 수업 들을 준비해놓고 미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했고 매 순간 내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수학 내신을 확실하게 잘 챙겨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곡선이었어요. 성적 올린 게 내신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도 거의 3등급 가까운 내신이었는데 2, 3학년 때 거의 1등급만 맞았어요. 대학에서 보기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 비해 성적이 월등하게 높진 않았어요. 성적이 높다고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서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생기부 관리를 잘 했던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채특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수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과 엄청 많이 소통하려고 했고 전교생을 다 써주셔야 된다 보니까 학생 얼굴을 기억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많이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눈에 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발표 위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발표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다 적어주셨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책을 읽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왔는데 혹시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모두 다 써주십니다. 작성한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따로 선생님께 제출해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부분이 과세특에 많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각 교과목에 대한 거를 제 진로 연결을 시켜서 항상 세특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토론 주제를 애초에 생명과학 쪽으로 잡거나 영어 수행평가면 영어로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역사를 해도 조선시대 허준 관련해서 준비를 한다던가 수학 수행평가 할 때도 조선시대 장자 계승 확률을 제가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그런 활동이 계속 많아지면 자소서 쓸 때 훨씬 풍부해지니까 세세한 거라도 그렇게 연결시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경험들을 노트 같은 데 정말 써놓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1, 2년 전 것도 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밤새면서 인터넷으로 내용 찾고 2년 전에 읽은 책을 잘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조막만하게 포스트잇에서 적어놔서 붙여놨었거든요.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아 이때쯤 이걸 했었지 하면서 다 생각이 나거든요. 문서 파일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버리거나 아무데나 두지 말고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 아무튼 다. 학교에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없어서 자율 동아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자율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자율 동아리는 최대한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나의 관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갔는지가 훨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소논문 경시대회가 있는데 폭넓게 그냥 과학 독서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신소재 알아보는 거, 그리고 3학년 때는 신소재를 뭐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갔어요. 관련된 책도 읽고 어느 기업도 탐방해보고 관련된 보고서를 써봤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많은 권수는 아니었어요. OT를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책을 많이 읽은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책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1학년 때는 저도 꿈이 없었으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로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진로와 관련된 선에서는 한 3, 4권 정도는 꾸준히 학년마다 읽어간 것이 과목 편식을 안 하고 여러 과목에서 관련된 책을 고루고루 읽어둔 게 얼마나 학생으로서 공부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뭐를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조금씩 빼서 읽었습니다. 발췌해서.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책이다 읽어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읽고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수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연계시켜서 세계사 세트까지 이어져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자소서 1번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요양원 봉사를 독거노인 분들께 가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카페에서도 중증 장애인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서 근처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애들 이제 가르치는 경영이랑 연관된 봉사활동이 없어서 무조건 언론에 맞춰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1학년 때 한 20몇 시간밖에 못 했는데 진로랑 연관되면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일관된 봉사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1시간씩 3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매일매일 갔어요. 저희 진짜 봉사 꾸준히 했어요. 학생회를 했어서 시간은 채웠었는데 이게 제가 부족한 점이 되더라고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서 직접 제가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를 꼭 시간이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과장된 내용 없이 그냥 담백하게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했던 활동들을 적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는 활동 말고. 어떤 활동을 쓸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활동을 많이 해도 거기서 뭘 뽑아서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 전공에 맞는 활동들을 간추려내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과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체 자소서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가장 부합하는 활동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나열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으로부터 제가 변화한 점, 그 활동을 통해 제가 성장했던 것 1학년에 못했던 거를 2, 3학년 때 성장시켰던 내용을 내가 잠재력이 있고 이걸 대학에 가서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부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안으로는 바로 좋은 자소서가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10몇 차까지 있을 정도로 계속 고치고 막 없고 계속 그랬거든요. 원하는 스토리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제가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소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도 굉장히 스포트를 올려야 될 때고 근데 그런 와중에 자소서까지 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5학기 거를 요약해서 쓰라고 하면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이제 한 활동 같은 게 적어 보이거든요. 되게 쓸 것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살리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글의 그런 흐름 같은 경우는 막 안 따지고 그런 볼품없는 글이었는데 그래서 제노스에서 생기부를 보면서 키워드를 같이 찾아주셨고 저가 혼자 봤을 때는 이제 찾을 수 없었던 소재들 혹은 활동들을 찾을 수 있었고 제 장점 그 이상으로 부각시켜서 자기 PR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나. 네이버에서 막 찾아보던 그런 자기소개서 같이 재밌게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짜 잘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완벽한 건대 자소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남들 막 전날까지도 막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막 당일날에도 막 고치고. 근데 저는 그 전에 미리 다 첨삭 마지막까지 다 받아놔서 중3 때 성남외고를 진학할 때도 SMC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알려주신 대로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아요. 생기부 기반 면접은 한 줄이 적혀 있으면 그 한 줄이 압축된 거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썼던 보고서들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고 세특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나갈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 더듬어 가면서 진짜 생기부를 다 외웠어요. 저는 털어서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기출을 찾아보면서 내 생각이 어떤지 확립을 한 다음에 그걸 풀어내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사 공부도 하고 시사 자료를 최근의 것이면 최대한 많이 훑어보고 굉장히 시사적인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꾸준히 신문을 읽어왔기 때문에 토대가 되어서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을 했었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더듬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손 꼼지락대거나 이런 내가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는 면접 태도가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영상을 항상 찍었어요. 4번 다.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보면서 많이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의견에 반대되는 질문을 하셔서 약간 당황했었지만 일관적으로 제 의견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좀 길게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교수님께 제 이름을 좀 더 확실하게 남길 수 있었고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수시 챙기고 접시 같이 챙기고 이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병행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컨설팅을 연초에 딱 한 받고 3학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착착 준비해 주시는 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주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누구보다 저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모색해주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학교에서 상담 받을 때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 정도 성적은 아마 못 갈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카드였는데 저는 건대를 쓸 마음이 진짜 없었는데 고려대학교를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셔서 자신 있게 집어넣었더니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최초 합 딱 받고 또 최초 합을 받을 수 있었죠. 데이터를 다 분석하셔가지고 알려주신 대학 그냥 그대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4개나 붙은 거 보고 잘 썼다고 생각했고 해주신 그대로 써서 냈고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만약에 제가 정말 성적만으로 따졌다면 못 나왔을 텐데 그 선생님 덕분에 나 열심히 살았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다양한 전형들에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대학이랑 전형을 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9월이면 수능 2개월 전인데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에 비해서 저는 남들보다는 그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확보되었던 것 같아요. 백지장처럼 갔으니까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움만 받은 것 같긴 한데 6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었던 학원이 여기여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까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쌓여왔던 기출이 있으니까 이 유형의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뭔가 아는 문제 같은데도 계속 똑같이 틀리고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도 자꾸 까먹고 기출을 풀면 어떤 게 유형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수능 때까지는 계속 수학 기출도 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맞은 것들은 꼭 그 과정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풀이 방법을 안 후에는 해설 베끼기보다는 제 풀이대로 썼어요. 오답노트 쓰는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일단 되게 오래 남았고 그 문제집을 2번 풀지는 않아도 오답노트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여러 번 푼 친구들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킬러 문제들 모아가지고 한 문제를 푸는데 3시간 걸리더라도 잡고 끝까지 풀고 그랬더니 정말 안 풀리던 게 이제 9월 넘어가니까 서서히 풀리는. 학원 가는 게 즐거웠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수학을 무서워했고 수학을 싫어했는데 선수학을 다니면서는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쌤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수학학원을 다녔거든요. 사춘기 해가지고 막 반항하고 숙제 안 하고 막 자고 수업 시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계속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잘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담임제가 저희 학원의 특별한 제도인 거예요. 소통도 많이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진로도 뭔가 좀 더 정하고 담임제 있는 학원, 이 학원 좋아요. 야 홍보하면 어떡해. 홍보 맞지? 다른 학원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그냥 그걸로 학생과 선생님의 교류가 끝인 느낌을 받아서 수업은 안 듣더라도 쌤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고 선생님들과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애들도 막 다 손들어서 질문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다가도 선생님 저거 질문 있다고 하고 하면서 되게 편하게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조건 양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트별로 문제를 이렇게 추려서 주셔가지고 만약에 킬러만 풀고 싶으면 킬러만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기본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문제만 풀 수 있게 또 자료를 계속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때는 선수학 문제집을 아무 생각 없이 풀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난이도를 한 권으로 학습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어떤 유형이다. 너네 선생님이
그 특성을 더 파악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 선수학 덕분입니다. 선수학과 함께라면 선수학과 함께라면 너도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선수학 화이팅! 선수학과 함께 간다! 가자! 끝나면 이제 꽃길이 쫙 깔릴 테니까 그 꽃길만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꼭 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자! 화이팅! 화이팅! 재산 고마워요. 화이팅! 탄탄한 생기부와 성공적인 수시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신과 제 생기부에 과분한 학교를 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 엄마 아빠 덕이에요. 감사해요. 맞벌이다 보니까 옆에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교육 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3이 교슬이다 이러면서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가능성을 봐주셨던 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교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떠들어서 죄송해요. 수학학원 다니면서 정말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재밌게 선수학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처럼 되게 의지 많이 됐었고 쌤이 다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꼭 대성에서 선생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대박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세상 고등부 사랑해요. 최선 사랑합니다.